네, 오늘 2016년 4월 6일 수요일 시황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코스피는 0.4% 상승하게 되면서 1971포인트로 마감이 됐었던 모습인데요. 자, 최근에 연달아서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보이고 그러다가 이제 또 오늘 같은 경우에 또 매수로 또 전환이 되게 되면서 오늘 시장의 반등 흐름들이 좀 만들어졌는데, 매수 규모를 보게 되면은 현물에서 한 1,100억 정도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. 이 중에 비차익을 통해서 들어온 게 한 270억 원 정도 매수가 들어왔었고, 선물에서는 544억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자, 이게 외국인들이 지금 2,000포인트 근처에서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일자별 흐름을 봐도 나갈 때는 2천억, 들어올 때는 500억, 나갈 때는 거의 2천억, 또 들어올 때는 한 1,000억 원 정도,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역시나 2,000포인트 근처에서는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. 반면에 개인들은 2,000포인트에서 공격적인 매수 포지션을 들고 가는데 굉장히 좀 위험한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기관, 외국인들 계속적으로 좀 빠져나가고 그동안에 올라올 때도 외국인들의 힘으로 올라왔었는데, 그 올라오고 나서 외국인들이 이제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다라는 거죠. 2,000포인트 근처에서는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고, 그리고 그동안에 좀 많이 올라왔었던 뭐 전기전자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그렇다면은 시장이 과연 더 갈 수 있냐라고 봤을 때는 쉽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. 외국인들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면서 전체적으로 2,0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들락날락거리는 모습은 나오겠지만, 추가적인 상승을 바라기에는 우리나라 증시가 지난 몇 년 동안 이어왔었던 이 박스피 흐름들을 벗어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. 올라가도 2,000에서 2,050이고 다시금 또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구간에서는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오히려 매도하고 차익 실현하고 현금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기회의 장으로 조금 더 삼아야 될 것 같고요.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 안에 갇혀 있습니다. 위로는 700, 아래로는 650인데요. 이 안에 좀 갇혀 있는 가운데 등락 흐름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. 최근에는 이 700포인트의 돌파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한번 기대를 걸어봤는데, 이 700을 넘어갈 때 역시나 셀트리온이나 이런 제약주들이 움직여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셀트리온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급락 흐름이 나왔습니다. 7% 정도 급락하면서 거래량이 터졌는데, 이렇게 되면은 지금 고점에서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음봉이 떨어진다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가기에는 굉장히 어렵겠죠. 싼 고점에 거래량까지 터졌기 때문에 시장이 가기에는 굉장히 어렵다. 즉 700포인트 돌파는 거의 좀 물 건너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700포인트를 차라리 제약바이오 주들을 공략을 한다면 이 700을 넘어서는 거를 확인하고 확실히 돌파가 되면 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도, 돌파가 되면은 다행인데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박스권 상단에서 대형주들의 고점을 잡는 형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, 역시나 이번에 셀트리온이 저렇게 좀 무너지고 한다라고 한다면 700포인트 돌파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결국에는 개별 종목들, 테마주들,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좀 시장 영향 없이 움직이는 종목들이 빠른 탄력을 보이면서 급등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데,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정치 테마주들 가운데서는 문재인 관련 테마주들이 굉장히 강세의 흐름들을 나타냈습니다. 뭐 위노바라든지 이런 정치 테마주들이 그나마 좀 강세, 바른손, ENA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 흐름들을 나타냈었고요. 유성 TNS, 이런 테마주들이, 개별 종목들이 좀 강세 흐름들을 나타냈었고, 이 밖에 뭐 후성이라든지 이런 전기차 관련해서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슈가 되는 종목들이 강세 흐름들을 나타냈습니다. 역시나 시장 영향 없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, 그리고 그동안에 좀 조정받았었던 이 OLED 장비 관련주들, AP 시스템이라든지 뭐 HB 테크놀로지라든지
이런 종목들 그동안에 좀 소외받고 조정받았었던 이런 종목들이 오늘 탄력의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. 어차피 순환 테마 장세입니다. 순환 테마 장세이기 때문에 한 종목만 한 테마만 계속 가는 게 아니라 한 번은 전기차가 가면 다음 날은 OLED가 가면은 뭐 다음 날은 정치 테마주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치고 가는 종목을 사기보다는 쉬어가고 있고 잔잔하게 흘러가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가져보는 게 낫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전기차 관련 주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 종목군이 아닌가, 업종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. 관련 부품주들 가운데 낙폭과대되어 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 꼭 가져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지금 이 전기차 관련 그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산업의 사이클이 뭐 크게 보면 도입기, 성장기, 성숙기, 쇠퇴기가 있죠. 이렇게 4가지 단계로 나눠지는데 사실상 지금 전기차는 이제 도입에서 성장으로 가는 그 중간 단계에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의 보급 확대가 되고 앞으로 전기차의 이런 사용 가격들이 인하돼서 대중화, 상용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전기차 관련 종목들, 뭐 2차전지 부품이 됐던 2차전지 장비가 됐던 간에 전체적으로 2차전지 관련해서든 아니면 충전기 관련해서든 전기차 관련 부품주에 대한 관심을 꼭 가지고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시장은 개별주 순환 테마 장세 거기다가 실적까지 좀 있고 업황까지 좀 더 좋다면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. 당분간은 개별 종목들 위주로 좀 더 타이트한 빠른 매매를 좀 잡아가시는 게 더 이 시장을 이겨내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오늘 2016년 4월 6일 수요일 시장 방송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매매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.